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5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이렇게 0.6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면서 한국 증시는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어제 천스닥을 돌파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천스닥이 붕괴되기 직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 매수했던 기관과 외국인은 다시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 세계에서 하락률 1위입니다. 특히 홍콩 항생지수보다 한국 증시가 훨씬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이 나와도 한국 증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국 증시는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지속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8시 1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5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 한 번의 하락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렇게 종가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제 다우지수가 이렇게 장 초반부터서 강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는 미국 존슨앤존스에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월가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보통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면은 미국의 경기 민감주들도 똑같이 따라가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어제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호텔 신라의 라이벌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려 마이너스 2.16%의 하락이 나왔고, 크루즈 여객선 여행업체인 카니발 역시 마이너스 3.4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이름이 똑같은 델타 에어라인 역시 마이너스 1.3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델타 에어라인과 일촌 사이인 아메리카 에어라인 역시 마이너스 1.5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이 나왔길래 혹시라도 미국의 확진자가 폭증했나 한번 살펴보니 현재 미국의 하루 확진자는 10만 명대입니다. 미국의 평균 확진자가 20에서 30만 명대였기 때문에 지금 10만 명은 그렇게 나쁜 수치가 아니죠. 자, 그런데 미국의 트래블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무려 3.53%가 상승이 나왔고 종가는 1.6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이름만 보시면은 트래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과 금융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트래블러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거나 여행주가 아닙니다. JP 모건 체이스 금융주죠. 어제는 미국의 금융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트래블러스 역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그리고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는 플러스 0.7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러분, 어제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0.6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테슬라의 주가가 3일 동안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테슬라의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제 전기차 관련주를 매매하신 분들은 정말 큰일이 났죠.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3.3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으며 어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은 벌써 10%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죠. 이건 어제 급등이 나왔던 큰주전자, 대주전자재료 역시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60%의 하락이 발생되었고 LNF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대주전자의 프로그램 매도를 보셔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가를 보시면은 10월 18일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걸 볼 수 있는데 정말 웃긴 거죠. 자, 오를 때는 플러스 4.72% 상승이 나왔지만 내릴 때는 마이너스 4.60%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마이너스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종가를 보시면은 올랐을 때 이전 종가가 훨씬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9,000원짜리 주식이 만원을 가려면은 11.2%의 상승이 나와야 되지만 만원짜리 주식이 다시 9,000원으로 돌아가려면은 10%만 내려도 됩니다. 자,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평단이 만원인 사람은 9,000원까지 내려가면은 내 본전까지 오려면은 11.2%가 상승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본인 평단이 만원인데 주가가 5,000원까지 빠졌다라면은 HTS에는 마이너스 50%로 찍혀 있지만 본인 평단까지 올라오려면은 5,000원인 주식은 플러스 100%의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만원짜리 주식들은 다시 9만원대라던가 8만원대를 넘어가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코스닥의 10만원짜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한호가에 100원 뛰기밖에 되질 않지만 이렇게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호가에 500원 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매우 힘든 상황이잖아요. 10만원대가 붕괴가 되고 9만원대인 SK 하이닉스는 한호가가 올라봤자 100원밖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10만원대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원까지 10개의 호가만 넘으면은 5%의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9만 5천원으로 넘어간다라면은 5%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20개의 호가의 물량을 잡아 먹어야지 5%가 올라와요. 그래서 LNF라던가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10만원 혹은 20만원대 주식들은 빠질 때 조금만 빠져도 엄청 많이 빠집니다. 테슬라가 오늘 주가가 다시 올라와 준다라면은 2차전지 관련주라던가 혹은 전기차 관련주가 또 상승이 나오겠지만 오늘 또 테슬라의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지난번에 상승했던 대주전자 재료와 세로닉스 그리고 LNF는 하락이 나오겠죠.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대주전자 재료와 LNF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지난번처럼 3100을 깼다가 3200을 찍었다가 다시 빼는 것처럼 이번에도 분명히 그냥 빼는 게 아니라 3000까지 잠깐 올렸다가 다시 조정을 주고 코스닥 지수도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1000포인트를 찍고 조정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핫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점에 불리는 꼭지점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원자재 관련주. 어제도 원자재들이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WTI 유가는 83불을 가다가 다시 81불대로 돌아왔으며 천연가스 역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유가 관련주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겠죠. 정유주, SO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8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중앙에너비스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3.8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5%대 하락이 발생했고 오늘도 역시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지수가 크게 상승이 나올 때도 급락이 나오고 지수가 빠질 때도 같이 빠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원자재 관련주입니다. 원자재 관련주는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을 하든 원자재의 시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섹터죠. 이건 여러분 국제유가뿐만이 아닙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마이너스 0.85%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원자재 관련 주죠.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46% 하락으로 출발했어요. 종가의 경우는 3만원대가 붕괴되며 마이너스 0.6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수급을 보시면은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졌죠. 자, 알루미늄의 대장주죠.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이너스 2.61%밖에 빠지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조일알루미늄은 시간의 단일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조일알루미늄이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를 간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공시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조일알루미늄에서는 437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공시를 했으며, 옛말에 고래밥 싸움에 새우깡 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조일알루미늄 덕분에 사마알루미늄 역시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2.71%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라던가 유가라던가 혹은 천연가스 관련주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승 초입에 매수를 했으면은 큰 수익이 났을 수 있을 텐데, 그냥 장이 꺾이니까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이런 종목을 최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숨에 마이너스 30%, 50% 때려 맞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원자재 관련주 지금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장도 안 좋은데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상하이 종합지수와 그리고 니케이와 홍콩 항생지수는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홍콩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이상 상승이 나왔죠. 자,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는 당당하게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6월달부터서 10월달까지 전 세계에서 하락률을 조사했는데 원래는 홍콩이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홍콩 항생지수가 상승이 나오고 한국의 코스피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코스피는 하반기 전 세계 지수 하락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전혀 대수롭지 않습니다. 저의 영상 중 2년 전, 3년 전 영상을 보세요. 한국의 상승률을 매번 알려드리는데 단 한 번도 한국은 상승률 1등을 차지한 적은 없었고, 대부분 한국의 상반기, 하반기의 상승률은 대부분 꼴찌였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셔도 자세히 알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코스피가 1800에서 2000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박스피를 그려왔었고, 단 한 번도 3000포인트를 달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 종목들은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이 중에서 반 이상이 적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적으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 중에서 아무거나 사도 10년 동안 끌고 가면 큰 수익이 난다란 이야기는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다들 배당이 나오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당이 안 나오는 종목도 당연히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혹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왕년에 잘 나갔던 해운주 중 하나인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돼버렸죠.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는 항상 리스크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다시 3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코스닥이 1000스닥을 복귀하자 장이 개장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에 동참을 했죠. 그래서 코스닥이 1000스닥에 복귀해서 흥분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전부 다 큰 손실을 봤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장 초반에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종목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많은 편이었는데, 장이 마감된 이후에는 상승과 하락 종목이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침부터서 매수에 동참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손실입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은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순매도하는 모습이 이어졌었고, 장 초반에 상승했던 10종목 중에서 3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HRS 원전 관련주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저는 어제 팔았단 말이에요. 어제. 아니, 다른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아침에 HRS 이 종목만 15.38%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지난번 고점까지 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장대 양봉은커녕 중간에 밀리길래 그냥 익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개미를 다 털고 쏴버렸네요. 자, 수급을 보시면은 어제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탈탈 털어버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에서 개인만 이렇게 물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홍준표 관련주 TB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3.56%가 상승했을 때 매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분명히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꼬시고 아침에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TBC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자, 아침에 TBC 주가를 보니까 제가 팔았던 가격보다 약 5% 이상 상승으로 출발을 하려는 그런 불길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TBC는 장이 시작한 지 10초도 안 돼서 이렇게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한 지 3분도 안 됐는데 바로 3,000원대가 붕괴되면서 하방 VI를 향해 달려가더군요. 와,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나요? 하방 VI 바로 직전에 브레이크를 하고 잠깐 올리는 척을 보여주고 다시 하방 VI를 찍어버리기. 이거 차트 매매를 하시거나 혹은 하방 VI 매매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물리거나 큰 손실을 봤을 거예요. 자, 백금 TNA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렇게 20% 이상 상승이 나왔지만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죠. 장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다시 하방 VI를 찍더군요. 자, 그리고 어제는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ETF 뉴스 재료 소멸이다. 하나투자증권을 비롯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 내일 떡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로 아침에 추격 매수를 금지하라. 자, SBI 인베스트먼트, 리플 관련주죠. 아침에 이렇게 11% 상승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종가를 보시면은 플러스 1.73%입니다. 아침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마이너스 14%의 손실을 보셨을 거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역시 장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투매가 발생되었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플러스 11.62%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플러스 1.4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매수를 했거나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10%대의 손실을 보셨죠. 자, 증권주이면서 두나무 관련주인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0.6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약간의 보합세를 보이며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코인들이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 간다면은 다시 한번 코인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코인 관련주는 조정이 계속 길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아침에 혹은 오전장에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하방 VI를 때려맞고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 손실을 보시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신 분들이 많아서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잠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매를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주일 전부터서 여러분들께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정전이 되었었지만 이번에 아파트에서 변압기를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와 시설안전공사에서 변압기를 점검하러 올 예정이다. 그래서 5시간 동안 정전이 된다고 해서 오늘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11시 30분에 007 No Time to Die라는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솔로라서 저 혼자 보러 가는 건데 그냥 크게 욕심을 안 부렸습니다. 그냥 영화값이 요즘 보니까 14,000원이더군요. 영화값만 벌자 싶어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와, 근데 내가 파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7,800원까지 올라갔어. 그냥 가만히 홀딩을 했으면 얼마를 벌었다? 자, 제가 판 곳이 여기입니다. 12%였는데 얘가 오늘 몇 프로까지 올랐습니까? 18%까지 올랐죠. 못해도 6% 이상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절호의 찬스였지만 저는 이미 집이 정전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노트북에 전원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시간도 없고 또 노트북에 전기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절대로 여러분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쓰는 노트북은 450만원짜리예요. 자, 이 노트북이 전기가 없으면은 호가창이 그냥 한 30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여기서 호가창이 보이다가 30초 뒤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자마자 금액을 적어놓고 빨리 팔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수익이 조금 아쉬운 거야. 24,000원인가 25,000원 정도 수익이 찍혔는데 이 돈이면은 영화관 가가지고 영화 티켓 끊고 팝콘이랑 콜라를 사 먹기에는 약간 부족한 거야. 그래서 제가 영화관 표하고 제로콜라 그리고 쥐포와 건어물 그리고 기름값을 대충 계산해보니까 24,000원 25,000원 부족한 거야. 한 3만원? 한 4만원 정도는 찍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노트북 배터리가 30분도 안 남았네. 이걸 어쩌지? 우신 시스템 안 되겠다. 얘는 호가창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냥 렉이 걸려요. 자, 그래서 세원이라는 종목을 봤어요. 자, 세원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1시 3분이고 이후에가 1시 6분입니다. 그렇게 호가창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한 30초 딜레이가 있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았어. 세원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 관련주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가 아침부터 움직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서 공매도를 풀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다가 큰 비중을 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매도의 비중을 실은 거하고 주식 비중이랑 똑같이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양쪽 다 계좌가 녹거나 한쪽은 손실을 보면서 계좌가 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우신 시스템을 나오자마자 어디서 세원을 매수했다? 요 부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250원까지 빵 쐈는데 안 팔았어. 아니, 분명히 영화관 값이라던가 제로콜라 값, 쥐포 아니면 건어물 그리고 기름값 값이 다 충족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은 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영화관 가기 전에 한 10만원만 찍자. 그래, 지금 영화관 가기 전까지 30분 남았는데 30분 동안 다른 거 매매 못해. 자, 그냥 어쩔 수 없이 6,200원을 뚫을 때 불타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평단이 올라갔죠.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6,250원을 찍고 꼬꾸라졌습니다. 못해도 6,300원은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게 친절하게도 저한테 나가라고 여기서 한번 비상구를 열어줬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아직까지는 괜찮길래 이거 한번 버텨보자고 버텼더니 정확히 이제 30분 딱 지나니까 배터리도 별로 안 남았고 6,000원을 찍길래 이 자리에서 손절해버렸어요. 근데 손절은 잘했어요. 왜냐면 얘가 종가가 5,880원이니까. 아니,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 하락장인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패배한 적이 없다. 왜? 나는 계속 공매도만 쳤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적었다. 이렇게 깝쳤는데 드디어 오늘 제가 일별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무려 15만 4천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맨날 강조하는 게 보다 항상 비중은 일정하게 그리고 절대로 주식하면서 흥분하면 안 된다. 보세요. 주식하면서 흥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슨 하지도 않는 불타기를 하면서 여기에 비중이 커지고 손절을 2%대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비중이 크니까 손실이 더 막대하게 커지죠. 제가 여러분 오늘 일별 손실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공매도 친 종목을 익절을 할 경우에는 다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 지수가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코스닥이라던가 코스피 대형주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들이 5% 이상 빠졌잖아요. 두산중공업도 오늘 마이너스 5.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SKI테크놀로지 마이너스 7.49% 하락, SK바이오사이언스 마이너스 5.17% 하락으로 마감되었어요.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죠.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들어와야지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거는 호가 위에다가 걸어 놓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물량을 사줘야지 공매도가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잠깐 반등을 주면서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참여자가 아무도 없으면 공매도를 상한도 할 수 없고 공매도를 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은 HLB 생명과학을 보세요. 지금 매일째 장난을 치고 있죠. 18,000원을 돌파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고 다시 다음날 다 빼버리고 다시 올리는 척하고 뺐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 자, HLB 생명과학은 나노젠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오늘 베트남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면은 베트남 정부에다가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뉴스 띄워놓고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매도를 엄청 쳤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로 발표 전에 외국인이 이렇게
10만 주 이상을 샀다? 결과가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투매를 일으키면서 주가를 내리고 공매도로 수익을 보면 됩니다. HLB 생명과학 이렇게 6%가 오르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올랐던 거를 다 빼버리는데. 자, 그리고 위드 코다리 식구 관련주, 내년에는 여행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항공주들이 흑자를 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지만 대한항공 오늘 또 내렸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은 일주일이 아니라 2주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주가가 내리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항공사들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 근처까지 간 종목이 있습니다. 자, 티웨이홀딩스, 티웨이항공의 지주사죠. 자, 이 주식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9.2% 하락이 나왔습니다. 티웨이홀딩스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조일알루미늄과 똑같습니다. 주주 배정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금액은 약 3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호재 뉴스를 어느 정도 걸러들어야 됩니다. 자, 올해 초부터서 계속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반도체주가 뜬다, 반도체주가 뜬다, 이런 얘기에 속으신 분들은 올해 초부터서 수익은커녕 계속 손실만 이어졌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에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어느 섹터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정전만 안 되었으면 이 종목은 무조건 공략을 했을 거예요. 자, JYP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11.50% 상승으로 마감되었으며 장중의 흔들림이 정말 심했습니다. 무슨 시몬스 침대인 줄 알았어요. 장중에 이렇게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가는 척 했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 하는데 요 흐름만 잘 잡았으면은 3%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손실 볼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전이 될 걸 알고 일부러 쿠팡 알바를 갔었어요. 오늘도 가려고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날짜를 착각했어요. 제가 수요일 새벽과 화요일 새벽을 착각을 해가지고 화요일 새벽이 수요일 새벽인 줄 알고 화요일 새벽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새벽에 어쩔 수 없이 알바를 갔다 왔는데 알바가 끝나자마자 몸이 너무너무나 피곤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주식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제는 저렇게 졸린데도 수익이 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하루 정도는 쉬자 생각을 해서 영화관을 가려고 했다가 영화관도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2만 원을 벌었을 때 영화관에 그냥 갔으면 되는데 그 남은 30분 동안 뭔가 해보겠다고 왜 매매를 더 하는지 제 자신이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면 더 화가 날 것 같아. 그래서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잤는데 누워서 제가 휴대폰을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도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침부터 이렇게 6,000주 갖다가 계속 눌러버립니다. 위에 있는 거 이거 다 공매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매도가 체결돼서 공매도량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를 경우에는 보통 종가가 최저가로 마무리가 돼요. 자,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 종가가 아까보다 더 낮게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큰 주전자, 대주전자를 보세요. 여기 3,400주 갖다가 팍 눌러버리고 있는 거, 이것도 공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식을 천천히 하고 시간 제한 없이 하면은 저런 것도 보면서 다 피해가면서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너무 시간에 쫓겨다니면서 하니까 완전히 망했어. 저는 오늘도 매매하면서 느꼈지만 시간에 쫓기면서 하면은 뭐든지 전 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무슨 자격증 시험 같은 것도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촉박해서 안 되겠더군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어를 대학에서 전공을 했지만 일본어 능력 시험에는 제가 3번인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천천히 풀면 다 푸는데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더군요. 아니 이게 오늘 누워가지고 주식을 천천히 보니까 매매할 종목과 피해야 될 종목들이 이렇게 막 다 보이는데 오늘 그냥 좀 몸이 혹사된다고 생각해도 그냥 알바를 가버릴걸. 저는 제 자신이 시간이 이렇게 쫓기면서 촉박하게 하면 무조건 질 걸 알고 있는데 질 걸 알면서도 오늘 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고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를 오늘 보셨다시피 미국이 지금 신고가를 다시 가려고 하고 유럽 증시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해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전 세계 꼴찌 증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손실이 크다고 해서 투자금을 키우거나 혹은 레버리지를 쓰면서 몰빵 베팅을 하면서 어떻게든 수익을 복구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시장에서 퇴출되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얼마 되지 않는 돈 이거 손실 봐도 열받아서 내일 막 충동 매매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으면은 익절 기회를 줘도 익절을 잘 안 하게 됩니다.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8%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장중에 잠깐 상승을 시켰다가 하방 VR을 찍고 다시 상방 VR을 찍고 다시 밑으로 하방 VR을 찍는 것처럼 저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급등을 하는 애들을 노리면은 여러분들이 손실이 더 커지거나 혹은 투자금을 다 날릴 가능성이 높고, 차라리 조금 오르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는 애들을 공략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해도 2%, 3%, 4% 안에 끊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 번 위에서 잘못 잡으면은 마이너스 10%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자재들이 하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급 불안정과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이 나왔으나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원자재 관련주들은 신규 접근은 매우 힘듭니다.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며, 여러분들은 원자재 관련주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주식들은 지금 접근하지 않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2번, 다우와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해도 절대로 흥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한국의 코스피는 홍콩과 전세계 하락률 1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다리 식구 이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미국 증시가 아무리 급등이 나와도 한국 증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처럼 전날 미국 증시가 급등한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꼭 급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지금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